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애플과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요. 테슬라의 인도량에 대한 월가 전망치에 미스가 나오면서 심각한 수요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보여지며 저가 차량을 대규모로 선보이기 전까지는 수요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결국에는 40%의 성장성을 보여주었지만은 시장에서는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로 인해 전기차 섹터주의 주가는요, 정말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리비안이 마이너스 5%, 테슬라가 마이너스 12%, 루시드도 마이너스 9%대를 기록을 하였네요. 테슬라에 이어서 리비안도 생산량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테슬라보다는 덜 하락을 했다고 하고 있고 2022년도에 25,000대의 차량을 연간 생산 목표를 간신히 놓쳤다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일리노이주에 있는 노멀 공장에서 24,337대의 차량을 생산을 하였고 2332대를 딜리버리를 하였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4분기에는 1020대와 8054대의 딜리버리가 되었다고 하고 있고요. 리비안도 이전에는 5만 대에서 25,000대로 차량 생산량을 감축을 시켰던 상황이었고 올해 생산 목표에서 663대의 차량 부족으로 인해서 25,000대에 달성을 하지 못하였는데요. 테슬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선방을 했다고 봅니다. 그럼 루시드는 올해 생산량이 몇 대로 나올지 정말 중요해지는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상은 6,000대에서 7,000대 생산량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6,500대 정도 나오면 선방을 할 것이고 7,000대 이상 나오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좀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루시드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제 슬슬 발표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만약에 발표를 하지 않는다면 아시다시피 생산량을 못 채웠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꼭 7,000대 이상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섹터주의 시가총액에서는 1위는 테슬라고요. 그 다음에 4위는 리비안, 5위가 루시드 모터스로 각각 기록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네요. 애플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이 확대가 되면서 애플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매출 증가에 따라 수혜를 누렸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여주었고 중국 공장 봉쇄 조치에 따른 생산의 차질까지 빚어지면서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애플은 일부 납품 업체들에게 수요 약화를 이유로 1분기에 맥북, 애플 워치 등의 부품 생산을 줄여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총 2조 달러가 붕괴가 되었고 어제장 애플은 마이너스 3%가 넘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이어졌고요. 나스닥은 장 초반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힘없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이전 저점 테스트를 하는 시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잘 버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빅스 지수는 아직은 횡보 구간에 있지만 점차 양봉의 크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 한순간에 치고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루시드는 마이너스 9.66%가 하락을 하였고 애프터 장에서는 플러스 0.41%가 상승을 하면서 6.2불로 마감이 되었고 오더플로에서는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분봉에서는 나스닥의 흐름과 함께 그리고 이때가 또다시 기회다 싶은 공매도 공격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고 2022년 12월 15일까지 보고가 된 내용에서는요. 현재 루시드 공매도 상환 기간은 대략적으로 6일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공매도 잔고 누적 수량은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2, 3년 동안은 공매도가 끊임없이 괴롭힐 텐데요.
어느 정도는 떨궈내야 하는데 쉽게 떨어질 생각은 없고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루시드 측에서 하루라도 빨리 생산량으로 공매도들을 서서히 떨쳐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사 내용에서의 루시드와 리비안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2022년 딜리버리를 발표를 하면서 공급망 문제와 높은 금리가 EV에 대한 생산 수준과 수요를 모두 저하시키고 있다고 말을 하였고, 테슬라의 배드 뉴스에 라이벌 EV 회사인 리비안과 루시드의 판매 실적이 약하고 판매 부진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테슬라로 인한 우려로 크게 하락을 하였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EV 대장주인 테슬라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고요. EV 섹터가 살아나려면 판매량이 증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루시드, 리비안 및 다른 제조업체들은 기존 브랜드와의 유통 문제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요. 마케팅, 그리고 부품 및 서비스 적시 제공이라는 더 어려운 과제를 뚫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루시드 측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알기에 팝업 스튜디오라든지 주말 행사 등을 통해서 루시드를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비스 부분에서도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자율주행, 루시드 측에서도 엔비디아 칩을 이용해서 드림 드라이브 프로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폭스콘에서도 셀프 드라이빙을 위한 엔비디아와 손을 잡았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우디 최초의 EV인 시어와 애플과의 관계, 그리고 폭스콘, 결국엔 대부분 엔비디아 칩을 활용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였고요. 기존 애플이 제시한 자율주행 5단계 차량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자율주행이 얼마만큼 어려운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고, 테슬라도 풀셀프 드라이빙의 현재까지의 기술력은 인정은 하지만 이제는 한계에 부딪힌 것 같고요. 피터 롤린슨이 한 말들이 점점 현실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피터 롤린슨이 자사주 매입을 하였는데요. 일론 머스크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루시드 CEO입니다. 2022년 12월 29일에 클래스 A 보통주를 86만 9,570주를 0.37불에 스톡 옵션 매수권을 행사를 하면서 매입을 하였고, 지난번 세금 명목으로 주식을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한 것 이외에 다른 매도 물량은 상장부터 현재까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료일은 2025년 4월 16일이고요. 달력에 미리 표시를 해둬야겠네요. 언젠가는 PIF의 물량과 임원진들의 물량이 나오겠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2025년 정도 되면 그 물량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많은 종목들과 증시가 투더문을 가기에는 아직 힘든가 봅니다. 그래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서 힘들 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